역사 문제를 가지고서 그런 고리가 있죠. 문화도 여러 가지 얽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아비란 내처는 참 이 현실을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참 한심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한중일 3국의 정치사의 핵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함께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싸우느냐. 여기는 역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이용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150년 근대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대사의 문제는 뿌리 역사, 고대사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달한다는 것을 판단국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라였죠. 요순, 그 다음에 하상주의를 하잖아요. 요순시대, 그 다음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한족의 어떤 개념이 설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라, 우임금에서부터 그 개념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에다가 뭘 붙이냐 하면은 화라는 글자죠. 화는 빛나는 글자죠. 찬란하게 빛나는. 이 광명을 뜻한다. 광명. 빛나는 하다. 우리는 빛나는 하족이다. 이게 이제 지나오면서 뭐가 되냐면은 하가 없어지고 중자가 붙어가지고 중화. 우리는 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 센터다. 이런 이 중화의 개념을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화민족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아야 한다. 이게 중화 사관의 핵심이죠. 이 어떤 이 화로 대변되는 이 광명에 대한 주도권, 종주권, 이거를 이 속에 이 중국의 역사의 지속에 깔려 있는 거죠.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원래 왜죠? 왜인데 이것이 이제 백제로부터 독립하고 난 뒤에 뭡니까? 일본서기 그 역사서를 쓰고 하면서 일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 이름은 일본. 태양의 근본이다. 그죠? 태양의 근본. 이것도 뭡니까? 광명. 이것도 광명이죠. 광명. 광명의 근본이다. 우리가 광명의 뿌리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황국이다. 황국.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다. 황제가 있는다. 뭐 천자가 있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이렇게 하늘로부터 물려받았다.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의 핵심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뭡니까? 황국부터 시작되죠. 황국. 환한 나라. 광명을 추구하는 나라. 황국, 배달, 조선, 뭐 부여, 북부여, 그죠? 그 다음에 고구려. 국가가 전부 광명입니다. 그것이 쭉 내려와서 대한. 한 이것도 광명을 뜻하죠. 인간의 광명을 한이라는 거죠. 대한제국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황국, 이것도 광명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고 있는 사관이 뭐냐면은 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교사관, 대한사관입니다. 이 광명을 체험하고 그걸 깨닫는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관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에는 무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무력으로라도 이 패권을 잡아야 되는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이 한국의 그 사관은 이거는 평화의 사관, 문화로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것이 한국의 대한사관입니다. 자, 찍어주세요. 자, 맨날 할 때 대한사관이 제일 끝에 나왔잖아요. 네. 오늘은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 대한사관을 세워야 되는데 역사는 역사적 사실과 사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죠. 자, 우리가 먼저 한반도의 가치는 소환이 아니라 대륙에 대한 의식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한반도의 가치, 또 한강 이북은 중국의 식민지, 한강 이남은 일본의 식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북상한 만주의 진안, 번안, 마한, 사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열등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천지만물을 모두 체험한 판단의 인간, 인간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바탕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바탕으로서 나오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그 뭡니까 깨달음, 그런 그 각성, 이것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관을 가져야지만 이 역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되었을 때 지구촌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뭡니까 그런 관점으로서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대한 역사 바로 찾기 공부의 운동 공부의 그런 방향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과서로서 환단고기인데요. 환단고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환단고기가 출간된 지 만 100년이 되는 2012년 마침내 환단고기 관역본이 발간되어 잃어버린 인류사의 진실이 드러난다. 저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뿌리 역사, 7,000년에 가까운 뿌리 역사, 그 대축뿌리 역사. 없는 역사로 만들어내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훌륭한 역사와 민족혼이 살아있는데 왜 그걸 밝혀내지 않고 있는지. 학교에서 배우는 국사의 보조선과는 페이지에 달랑해봤자 2페이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환단고기의 책은 정말 단군조선에 대해서 자세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이 환단고기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잃어버렸던 진짜 역사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왜곡돼서 배웠던 그동안 우리의 역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류 전체 역사와 정신 문화사, 아민족 구소년사의 국통된 숨겨진 국부가 역사의 실체를 담고 있는 환단고. 이 단군에서 반민 단군에서 이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열국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 부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부여가 이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게 판단고기가 아니면 부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환단고기 단군세기를 보면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진 50년은 기원전 1733년을 말하고 오성치루는 수성, 금성, 화성, 공성, 토성이 집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그 천문 소프트웨어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그 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환단고기 기록의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삼국사의 삼국문사는 로대사 자료지 상고사 자료가 아니야.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상고사 자료를 뽑는다면 한단고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단고기라고 하는 책은 한국 역사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세계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것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판단고기입니다. 그러나 1979년 환단고기가 출간된 후 불거진 지리 문제. 이들은 왜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역사의 진실에 눈을 감는 것일까? 그 이유는 1945년 나라는 비록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의 사학은 여전히 식민사학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에서 시작됐고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 일본부에서 시작됐다고 가르친 일제의 식민사학. 일제가 내세운 한사군설을 그대로 따라 우리 역사학자들의 손으로 한반도의 한사군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우리는 다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게 역사를 빼앗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이 세계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넘어 영토 침탈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역사와 영토를 지켜낼 것인가? 드디어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서가 출간된다. 600페이지에 이르는 대조와 800페이지에 이르는 본문. 한국인이면 모두가 이 책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목표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성과 다양한 판형으로 제작된 환단곡이 완역본. 이제 환단곡이 완역본 발간을 계기로 우리 역사와 문화의 진정한 왕복을 이루고 과거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민족이 세계사를 이끌어 갈 때입니다. 예, 환단고기가 우리들한테 전해진 것은 참으로 참 뜻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단고기는 여기 나오는 오초 계현수 선생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을 1910년에 우리나라를 베끼고 이제 11년에 자기 스승인 해학 이기 선생의 남수를 받아서 이 환단고기를 세상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실제 환단고기는 1897년에 한 70~80%가 해학 이기 선생에 의해서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조 계호수 선생께서 우리나라 독립을 해야 되겠는데 나라를 되찾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세울 수 있었죠.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야만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썼는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고유 역사서가 있었지만 이것이 전해지지 못하고 뭐 불타고 수거되고 이런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 몇몇 사서들을 모아서 그것을 모아서 합본을 해서 이 환단고기를 편찬을 하게 되죠. 이분은 나중에 20년대 밀정의 밀고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돼서 압록강의 시체가 사지가 다 잘려가지고 이렇게 버려집니다. 그리고 해학 이기 선생도 나라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비봉관계해가지고 절식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이때 계현수 선생이 압록강에서 사지가 잘려가 버려질 때 그때 이 책을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한남당 이유립 선생께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 환단고기를 하나를 가지고 남쪽으로 월남을 해가지고 참 기사회생으로 우리들한테가 지금 전해진 겁니다. 참 이 환단고기의 어떤 역사 전수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이거는 하늘에서 돕지 않으면은 되지 않은 그런 기적적으로 우리들한테 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통맥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첫째로 국통맥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를 알 수가 있다. 자, 황국배달조선 이 삼성조 시대가
약 7천 가까이 되는 시간이 하나의 계통으로 쭉 내려가. 그 다음에 열국시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박석수 교수님께서 이 열국시대 이거를 해석하려면 환단고기를 봐야만 알 수가 있다. 우리 족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북부여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 시대. 요 고리를 알아야만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의 맥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국토에서는 조금만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네,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아까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곰하고 호랑이 나오잖아요. 자, 곰이 뭔지, 호랑이가 뭔지, 왜 마늘을 먹었는지, 왜 곰이 변했는데 남자로 안 변하고 왜 여자로 변했을까요? 곰이 왜 여자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왜 21일 동안 그렇게 굴 속에 들어앉아 있었는지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문화 코드가 없다 이거죠. 근데 오늘 공부를 해보면 그것이 그냥 쫙 다 풀립니다. 그게. 그 이야기 앞서가지고 이 부여사 그 당군 조선 시대를 신화화하게 되는 신화로 인식을 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부여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부여사. 북부여. 당군 조선이 2096년 동안 쭉 지속되고 당군 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것이 없으니까 당군 조선 시대가 이렇게 실제 역사로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뭡니까? 이것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화국 배달 조선의 역사를 신화로 만들기 아주 용이했던 거죠. 실제 역사는 해모수께서 이제 북부여라는 나라를 열죠. 당군 조선이 망할 때쯤에서. 그래서 당군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의 전 당연을 다 통치를 못했지만 그래도 열국 시대에 가장 큰 문화권을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해모수가 당군으로 즉위를 해서 그 다음 2세, 3세, 모수리 5세에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때가 되면은 중국 역사에서 중국 문화는 계속 힘을 길렀죠. 힘을 길러가지고 한무제라고 하는 강력한 중국 역사상에서 아주 강력한 왕이 나오죠. 그래서 그 한무제가 동방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때 고구려 당군이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그때 동명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임금이었던 고도막이라는 분이 이분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한무제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한무제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고도막 이분이 이제 고구려 당군을 밀어내고 내가 당군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북부의 전체의 통치권을 잘 이어갔죠. 그래서 고도막 당군이 5번째 당군이 되고요. 6번째 북부의 공무선 당군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려나가지고 강기 동부의 역사죠. 금화왕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당군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옵니까? 고주몽이 북부의 7번째 당군이 되죠. 7번째 당군이 되는데 이 나라 이름을 북부여에서 고구려로 바꿔가지고 고구려의 시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해모수로부터 나라는 쭉 사실 국토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고주몽의 혈통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 고모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또 아버지, 또 아버지 해서 해모수의 고손자인 고주몽으로의 혈통을 통해서 이 북부여의 국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 황실에서 여기에서 뭡니까? 그 고도막한의 딸인 파소가 경주 땅으로 내려와서 신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고조몽에게서 이 백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 이어지는 자, 요것이 우리가 한 180년 되는 요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한단고기에서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단고기는 자, 삼성기, 상하,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아까 그 국통 맥대로 되어 있죠. 삼성기도 한국배달조선. 그 다음에 요거는 당군조선시대고, 그 다음 북부여, 그 다음에 고려백제시대가 쭉 내려가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엄수 선생 집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 삼성기하는 백광묵진사, 백진사 집에 소장되어 있던 책. 당군세기는 백광묵진사, 이영식진사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부여기는 역시 이영식 진사 집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태백일사는 해학이기, 오성시 해학이기 선생 집안의 대대로 가부로 내려오던 태백일사. 이건 이제 다 합본이 된 거죠. 묶어서 환당곡이라고 책 이름을 지어서 제작된 겁니다. 자, 태백일사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자, 판구, 신시 배단, 그 다음에 사망광견봉기는 이제 조선이죠. 그 다음에 북부여를 거쳐서 고구려, 대진국 발해, 고려국 봉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냐면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문화, 우리 조상님들의 그 문화와 사상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부경과 삼일신고, 삼전개경, 우리 조상님들의 그 3대 경전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구성을 받고요.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자, 신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교. 최치원 선생께서 남남비 서울에서 그걸 해놨죠.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 현묘한 도가 있다. 이거는 설교 지원, 그죠? 이런 그 가르침의 그 근원이 되고 성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 군생을 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불선 이런 그 삼교가 나오기 수천 년 전에 우리 뭐 지금 유불선 절거 나온 게 뭐 2000년, 2500년, 3000년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근원적인 힘, 도가 있었다 이거죠. 그것을 풍류라고 했다. 여기에는 이 유교, 공자님의 가르침의 원형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노자의 가르침의 근원이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형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게 최초원 선생의 어떤 통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죠, 이게.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자, 이거를 이제 환단고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신교다, 신교. 신시 개천지도. 이 당군세기에 나오는 신시. 신시 배달을 열었는 그 도, 그 힘. 그 정신적인 그 문화의 힘은 뭐냐? 이 신시교다.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신의 가르침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간다. 신의 가르침으로 가정을 이끌어간다. 이게 줄여서 신교라고 합니다. 신교. 그 다음에 삼성기에도 그런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황께서 이 삼신으로, 신의 다른 말 삼신이요. 삼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푸셨다. 그 다음에 위방에 나라를 위하는데,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이 삼신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 신교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의 가르침이죠.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가르침. 서양에도 그 심평 문화가 있죠. 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자, 근데 왜 신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신이고 여기 삼신이잖아요. 신. 왜 삼신이라고 했느냐? 신이 세 분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신은 그 본성이 조교치. 이거는 지을 조자, 가르칠 조자, 다스릴 조자. 이거 만물을 낳고 기르고 이거는 다스리고. 요 세 가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을 삼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신. 하느님을 기록대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었죠.
구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신약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신에 대한 예수님의 깨달음이죠. 신에 대한. 뭐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하고 삼신일체하고 뭐 비슷한 거냐? 전혀 다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완전히 다른 문화는 거고요. 자, 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신이 아니라 삼신이다. 왜? 좋아. 가르치는 뭡니까? 만물을 낳는 그런 덕성을 가지고 있고, 만물 그것을 낳았으면 그걸 기르고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요런 세 가지 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을 꼭 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신. 이건 뭡니까? 신에 대한 그 깨달음을, 그 신에 대한 지식이 아주 깊었던 거죠. 자, 신을 삼신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왜 또 삼신이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좀 어렵죠. 근데 이게 뿌리 근원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왜 우리 조상님들은 신을 뭐 하늘이라고 되지 왜 삼신이라고 했냐? 신이 셋이 아니다. 그죠? 첫 번째 이유는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이 덕성, 본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삼신은 자기를 현역 드러낼 때. 자, 신은 우리가 봅니까? 볼 수 있나요? 보기가 힘들죠. 체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삼신이 자기를 드러낼 때는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떻게?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드러낸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삼신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그 천부경 상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1인데 그 1이 시작을 하는데 무에서 시작을 하는 일이다.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신, 근원자가 세 가지로 쪼개어지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근본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늘과 땅과 인간, 자기 현역,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하늘도 그 삼신, 신의 그 덕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하늘, 땅도 신의 덕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땅, 인간도 신의 덕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인간.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삼신을 알 수가 있고, 땅을 보고 삼신을 알 수가 있고, 인간을 보고 신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첫 번째로 나오고, 땅은 두 번째로 나오고, 인간은 세 번째로 나오는데, 인간은 뭡니까? 이 하나와 둘이 합해져 가지고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땅의 목적이 인간이 되고, 하늘 땅의 목적지가 인간이 되고, 하늘과 땅의 위격보다 인간이 더 높다. 그래서 인간을 인일이라고 하죠. 그걸 태일이라고 합니다. 태일. 자, 인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이 근본이 되는 일장, 신, 여기로부터 설명을 하는데,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이 인간을 잘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신의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인간을 들여다보면. 팔 하나 없는 인간, 다리 하나 없는 인간, 뇌성마비 걸린 인간,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 속에는 이 신의 그 생명력, 조화력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조상님들의 인간관이 되는 거죠. 이게 언제 생각입니까?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전 황국 때부터 구전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이 일자가 쌓여가지고 10으로 커집니다. 커지는데 무게가삽니다. 그것은 3의 변화성은 다음에 있다. 1은 또 어떻게 되느냐? 10으로 완성이 됩니다. 10까지 갑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을 왜 우리 조상님들은 삼신이라고 불렀냐? 삼신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 삼신할매 미신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왜 삼신이라고 불렀냐? 첫째는 신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조교치 삼신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신의 모습을 체험하고 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길은 천일지인이 천지인으로 천지인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뭐 한자 잔뜩 있어도 어렵지만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평문에 이 삼신에 대한 깨달음이 뭡니까? 자, 홍익인간 이거 많이 보셨죠? 홍익인간. 자, 황국에서 배달로 넘어올 때 국가 통치 이념으로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우린 이거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온 거 16자거든요. 16자.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당군조선시대 때 내려와서 11세 도회당군 때 앞에 천지인에 대한 깨달음을 더 풀어가지고 부연 설명해가지고 이걸 더 붙였습니다. 이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과 인간은 뭡니까? 아까 천부경에서 천일, 지일, 인일이죠. 자, 천은 뭐냐? 이게 1입니다. 1. 천, 1이죠. 하늘이 하늘에 우주 공간 시꺼먼 거 있죠. 깜깜한 거 그죠? 뭐 이게 하늘입니까? 그게 아니라 천은 천일이다. 살아있는 하늘. 신의 생명, 삼신의 조화가 무궁하게 꽉 찬 그 하늘, 천일이죠. 땅은 뭡니까? 땅덩어리, 죽어있는 땅덩어리, 무생물 안에 파면 석유도 나오고 석탄도 나오고 들어가면 메틀로 뭐 마그마가 있고 이런 땅이냐? 그게 아니라 땅도 삼신의 그 조화가 무궁히 꽉 들어차 있는 땅, 지일이죠. 인간은 뭐냐? 인간은 일입니다. 아까 뭐 좋아지시는 강의하성, 뭐 교화지시는 강의하명, 그 다음 치화지시는 강의하죠. 그거는 이제 수행에 대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별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하늘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천지인이 이걸 깨달으면 삼신을, 신을 이해하는 거죠. 자,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현목, 거물현자에 침묵할 문자. 하늘은 가물가물, 까맣다는 블랙이 아니고요. 가물가물 하면서도 말이 없습니다. 이 우주는 말이 없죠. 우주 공간에 나가보신 분 있습니까? 말이 없죠. 그냥 고요합니다. 침묵함으로써 위대하다. 그리고 그 도는 보원. 크고 커서 클보자죠. 아주 크고 커서 원만하다. 원흉무예하다. 걸림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늘이 하는 일이 있다. 하늘은 살아있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진행. 참됨을 주장해가지고 참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늘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늘이 기도할 때는 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겁니다. 이게 참된 것을, 진실된 것을 주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땅은 축장으로 위대합니다. 땅은 지구 땅덩어리입니다. 지구 땅덩어리인데 지구는 축장, 쌀 축장에 저장할 정도죠. 이거는 재물을 축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수용한다. 어떤 만물도 다 수용을 한다. 벌거지부터 시작해서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까지를 다 수용하는 그런 덕성, 그것으로서 땅은 위대한 덕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도는 효원, 본받을 별자죠. 본받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걸 실현하는 그런 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흉무예하다. 그리고 땅이 하는 일은 뭐냐? 근일, 부지런할 것자죠. 부지런히 쉬지 않고 생명을 낳고 기르고 그죠? 이 지구가 역사가 40억 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가스덩어리에서 싣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멸종시키고 생명을 낳고 멸종시키고 생명을 낳고 멸종시키고 뭐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이게 땅의 덕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버지의, 이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의 덕성과 같고, 이건 어머니의 덕성과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자식이죠. 자, 인간은 뭐냐? 지능으로 믿어요. 지혜와 능력. 지혜와 능력으로 믿어요. 인간의 그 창조성, 인간이 그 천지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세계를 열어내는 이게 있기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키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리고 그 도는 태관. 이거는 가리는 태자죠. 선택하는 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처럼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할 것과 안 할 것, 자기가 하고 오늘 어디로 가고 내일 오늘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걸 다 선택하는 그런 으로서 원흉무이하고 그리고 그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은 협일. 인간은 한 사람이 아니죠.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인류가 협동을 해서 힘을 합쳐서 뭔가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인간 문명은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외우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정도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가 뭐 설명드리는 것도 뭐 제가 느끼는 것 뿐이지. 자, 천은 이 현목 위대하니 기도야 호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진은 이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원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고로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하야 홍익인간하라. 자, 신에 대한 신의 자기 전현인 천일지일 인일에 대한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고로 일신 한 분 하느님께서 신께서 인간에게 참마음 축자입니다. 참마음을 삼신의 참된 마음을 내려주셔가지고 성통,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은 광명에 통해 있다. 광명은 신의 존재 모습이 광명입니다. 광명이 다 통해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제세이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삼신의 진리를 가지고서 교화를 해가지고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해라. 대한민국 사람만 이렇게 하고 일본은 저 나쁜 놈 스키 이러면서 중국 저 뗀 놈 이렇게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본이 저러면 우리 같이 군비 경쟁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도 한국인 만들고 일본도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힘더 세다. 중국이 한국만 만들고 우리도 한국만 만들고 계속 이런 거 아닙니까? 이래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늘 인간을 이렇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런 정신이 9,000년 전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이거를 지금 우리가 되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왜 만물의 근원이 되는 신을 삼신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했느냐. 삼신은 그냥 뭡니까? 아주 미신적인 이런 거냐? 절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이거 또 신의 두 얼굴. 이 삼신이 두 얼굴이 있어요. 두 얼굴. 하나의 얼굴은 자, 사망관경몽기를 보면은 도지대원이 추로삼신. 아까 11세 도해난군 때 국사가 유의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의자. 이분이 누구냐면 그 이온의 스승이에요. 중국 역사에 나오는 그 뭡니까? 사망을 도와서 그 혁명에 성공을 한 그 유의자께서 국사 유의자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도지대원. 도의 큰 근원은 삼신으로부터 나온다. 이 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죠.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 뭐로 표현하든지 그 모든 것은 삼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삼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삼신은 근데 얼굴이 없어요. 손발이 없습니다. 몸뚱이도 없습니다. 이 무형의 하나님이에요. 무형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당근석이 성문을 보시면 성명정지 무기는 삼신일체지 상제하신 이래 나옵니다. 삼신일체 상제. 무슨 말인가? 상제라는 말은 저 하늘에 있는 임금님, 하느님이라는 뜻이고요. 삼신. 삼신은 이 삼신이죠. 무형의 삼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삼신. 이 삼신과 일체 한 몸이 된 하느님. 그 삼신의 모든 조화를 그대로 쓰시는 이건 인격적인 하느님이죠. 인격적인 하느님. 자, 여기 대제국 공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삼신일체 상제우 서암록하지상 하시며 삼신과 한 몸이 된 하느님을 한테 제사를 지냈다. 어디에서? 서암록하 그쪽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만물의 근원이 되는 무형의 하느님이라면 제사 문화가 안 나오죠. 제사 지낼 때 우리 뭐 이렇게 뭐 음식도 넣고 젓가락 수에 넣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의 두 얼굴, 삼신과 이 삼신은 무형의 삼신, 무형의 하나님. 삼신과 하나 되는 상제님은 유형의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 문화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천제를 지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거. 이런 제사 문화가 신의 이 두 존재하는 두 가지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들이 나오는 거죠. 자, 신의 두 얼굴입니다. 이해되시죠? 아, 이건 초반에 어려워가지고 또 있습니다. 또 한 개 더 해도 됩니다. 아, 이 어려운 이야기를 뒤에 가면 재밌는데 앞에는 너무 짧고 글자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 하느님 신앙을 했는데 10은 3 플러스 7이죠. 아까 일적 10도라고 했죠. 만물의 근원으로서 일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3이라는 조화의 어떤 그 변화성을 가지면서 그것이 쭉 2, 3, 4, 5, 6, 7, 8 해가지고 10까지 간다 이겁니다. 10. 이것은 신의 존재 모습인 3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조화의 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용을 할 때는 7이라는 모습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신과 칠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 하느님 신앙을 했는데 하느님은 삼신을 본체로 하고 칠성을 용어로 한다.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하느님 그죠? 아이 뭐 그냥 아이고 뭐 높은데 어르신 한 분 계시는가 보다 이 단순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죠. 근데 이게 그만큼 우리 조상님들이 신의 세계에 대해서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신과 우주에 대해서 뚫어지게 알았던 겁니다. 뚫어지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삼신 하느님이 계시는데 그럼 실제로는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신데 북두칠성이 나와.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 하느님 뭐 빌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 떠놓고 뭐 빌고 여보 물 떠놓고 빌는 거 있고요. 그죠? 장독 빌기에 정한수 떠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비는데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쪽 보고 빌어야 됩니까? 이쪽 보고 빌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빌어야 됩니까? 실제 그 작용하는 그 유형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북두칠성에 계신다. 이거를 체험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북두칠성. 자, 이거 고인돌이죠. 고인돌에다가 뭡니까? 이게 이 고인돌이 뭐 최소한 뭐 3,000년, 4,000년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당군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면 여기에 뭐요? 북두칠성 이렇게 이 바위가 3,000년, 4,000년을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덤이죠. 그러면서 재단이죠. 왜 이렇게 뚫었냐 말이죠. 인간의 탄생과 죽음, 인간의 그 생사, 화복,
그런 모든 것이 칠성에서 그것을 주관을 하고 있다. 칠성은 북두칠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구려 고봉백화에도 보면은 북두칠성, 사람은 어디에서 명을 받아오느냐? 응? 북두칠성, 하나님 계신 그 별에서 명을 받아온다. 가면 또 흘러간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그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칠성사. 예, 칠성산. 예, 선생님. 사람 죽으면 관 밑에 까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북두칠성을 새겼습니다. 이게 왜 그랬나요? 이거를 뭐 10년, 100년 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칠성으로 간다. 장독대 정화수 떠놓고 칠성을 해서 빈단 말이죠. 칠성을 해서. 이게 칠성 문화입니다. 자, 우리나라 절에 가면 이거는 삼성각이고 칠성각이죠. 다른 나라 불교에는 없는 게 나오죠. 아까 삼신칠성이죠. 삼성각이라는 거, 삼성은 이제 환인, 환웅, 당군, 삼성조를 모시는데 이거는 이제 삼신의 역할을 이제 조화의 역할은 환인께서 하시고 교화 역할은 환웅께서 하시고 치화 역할은 당세서 하셔가지고 그 삼신문화가 삼성각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은 삼성각 절에 가면 이 모셔져 있어요. 북두칠성 모시면 칠성각이 나오고. 이거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370년. 예. 예. 고구려 소실만 때 들어왔죠. 오래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한 1600, 1700년 그죠? 밖에 안 됐죠. 그러면은 삼신칠성 이 문화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불교 들어오기 전 몇 년 전? 쫙 해서 3000년, 4000년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삼신칠성을 그렇게 오랫동안 모셔왔는데 불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불교 절에 가면 이 뒤에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웅전도 우리 환웅을 모신 거, 환다무기벌로 나옵니다. 환웅을 모시는데 세세토록 대사가 끊이지 않아요. 6000년 전에 환웅께서 배달을 여셨는데 그때부터 초대 환웅을 모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일본 문화에도 가 있거든요. 환웅을 모시는 게 그게 몇 년을 내려왔습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합니다. 그건 한 4000년? 환웅 처방을 우리는 불교 들어오기 4000년 동안 제사를 지낸 겁니다. 4000년. 그러면은 4000년 동안 제사 지낸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 불법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못 없애죠. 그 문화의 흔적이 수천 년 우리 조상의 문화 흔적이 대웅전으로 남아있고 삼성각과 칠성각으로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검축이죠. 네. 37일 아기가 태어나면 21일 동안 안 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우리 애들 뭐 가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놈도 만지고 저놈도 만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뭐 4700만 지체입니다. 네. 삼신할매. 자손을 낳아주는 할머니죠. 이거는 조화, 교화, 치화할 때 그 조화의 역할을 맡는 할머니. 견화와 직녀가 받는 치원 칠성. 이 정도 삼신칠성 문화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문화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상투. 요 말이 이 상투말이. 이 상투말이 요게 홍산 문화에서 5500년 전, 그 6000년 전까지 해서 그때 발굴된 상투 옥고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싹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6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싹 빗고, 그죠? 싹 빗어가지고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죠? 머리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끌어올려서 묶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기 이것도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옥이 옥. 사람 몸에 좋은 옥. 옥, 참 몸에 좋잖아요. 옥이 그렇게
불멸의 상징이죠. 이걸 갖다 보면 다 꽂아가지고 단정하게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에이 무슨 6,000년 전에 이걸 했다. 상투는 요 각조총에도 보면 요 상투 들고 있는 씨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상투를 왜 하냐? 조양시 벽보박물관에 가면은 이 홍상문화 이 옥고가 있거든요. 거기 설명한 학예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그 상투는 상투 틀고 산 옥고 요거는 하늘과 자기를 맞추는 그죠? 하늘과 자기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머리가 상투머리고 옥고가 거기에 끼우면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00년, 6,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무슨 옷을 입었으며 어떤 신발을 신었으며 어떤 목걸이를 하고 어떤 귀걸이 그때 귀걸이 다 나오잖아요. 옥으로 만든 귀걸이 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목에다 딱 해가지고 그 용 모양으로 만든 것도 딱 차죠. 옥팔찌 하죠. 목걸이 하죠. 뭐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고 상토에 옥으로 이렇게 하고 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입고 이 생활문화입니다. 생활문화. 우리는 뭐 2대8 가르마 아니면 뭐 법판 가르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왜 했냐? 이거는 바로 칠성. 북두 칠성과 나를 맞추는 늘 하루를 생활을 하는데 늘 뭡니까? 삼신과 삼신이 계신 칠성이잖아요. 삼신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활 문화에서 나온 헤어스타일이 상투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이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생활 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 이 상투 문화로 대변이 됩니다. 상투 문화. 상투는 뭐 조선시대 때 뭐 양반들 뭐 상투 타고 많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6,000년 요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그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는 슈메르 문명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슈메르 문명에 보면은 슈메르 문화를 통일한 임금 사르곤 왕인데 아주 오랜 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상투머리가 나와요. 근데 슈메르 언어하고 한국말하고 그렇게 비슷한 게 많거든요. 슈메르는 이렇게 쇠기 문자를 썼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흙에다 나오죠. 전토판에다가 막 이렇게 그 문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뭡니까? 상두 이거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뭐 뾰족하면 다 상투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르곤 왕도 역시 이 뭡니까? 상투를 틀었다. 그 다음에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이거 전부 세 개로 되어 있죠. 아, 다 세 개예요. 이런 나무가 있나요? 세상에? 없죠. 이거는 뭡니까? 마치 우리 신당은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제지, 땅에다 제사를 지내는데 방구, 모방자, 언더구자죠. 방구, 네. 그러니까 반듯한, 여기서 방은 이제 반듯하다, 방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둥근 단을 쌓고 땅에다 제사 지낼 때는 반듯한 네모난 단에다가 제사를 지낸다. 그 다음에 제선, 선조들한테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낼 때는 나무, 이제 값진 나무에서 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원단과 방구. 이게 뭐냐면 왜 이게 제단을 이렇게 쌓느냐? 하늘의 덕성은 퉁불고 원만하다. 이 하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늘의 덕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재단을 쌓아서 하늘의 제사 지낸다. 땅의 덕성, 땅의 덕성은 아주 반듯반듯. 어머니가 반듯반듯해야 자식이 잘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정한 그런 데서 땅은 그런 덕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삼신사상이죠. 이게 삼신문화입니다. 자, 5,500년 전에 이게 우화장에서 발굴된 재단이에요. 재단. 이게 5,500년 전이 말이 5,500년 전이 당군 할아버지가 4,300년 전에 고조선을 세웠는데 그보다 1,000년 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이게 파묻혀 있다가 20세기 들어서기 발굴이 된 겁니다. 5,500년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드러난 재단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3단을 했습니다. 둥근 3단. 왜 3인가요? 앞에 말했죠. 네, 3, 그죠? 뭐도 3, 뭐도 3. 딱 3입니다. 왜 3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 모습이 3입니다. 마무리 근원의 구성 원리가 3입니다. 그래서 원단은 그냥 하나로 쌓는 게 아니라 3단으로 있어요. 그럼 옆에 네모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중국 학자들이 발굴했는데 이거를 이 문화 코드를 해석을 못해요. 이 문화 코드를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근데 환단고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정확한, 이거는 우리 한민족이 하늘에 대한 깨달음, 땅에 대한 깨달음을 그대로 반영한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요거 보고 나니까 여기 됐습니다. 요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천재를 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몇 년이 흘렀습니까? 5,000년이 지났습니다. 5,100몇 년이 지나가지고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께서 아까 보셨죠? 아까 뭐 황선상주 옆에 있던 황궁이었죠? 요거는 지금 일본 놈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요게 이제 원형 1단, 2단, 3단 위에는 천막. 햇빛 가리게. 이게 3단이면 똑같아요. 자, 중국에도 마찬가지죠? 중국에도 북경에 천당궁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정선이 가보시죠. 그러면은 똑같죠? 1단, 2단, 3단. 네모 당나귀죠. 5,000년 내려와가지고 똑같습니다. 그 원형이 아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일본까지 넘어갑니다. 일본의 무덤인데 이거는 뭡니까? 일본은 이 변형돼가지고 전방후원이라고 해요. 앞에는 네모반을 하고 뒤에는 또 그렇고 전방후원의 이런 무덤 양식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뭡니까? 하늘은 꽃마늘, 땅은 방정하다는 구사선 그대로 나오는 거죠. 4,300년 전에 초대 당군 왕건께서 강화도 만선에 천정단을 쌓았습니다. 이것도 둥근 원형 이 토대 위에 네모난 단을 쌓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 둥근 건 하늘을 뜻하죠. 하늘의 덕성. 네모난 건 땅의 덕성을 뜻합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땅이 위에가 있다. 그러면 5,50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당군 할아버지께서 초대 당군 왕국에서 이 강화도 마리산에다가 제천단을 쌓아 명령을 내려가 쌓았는데 이렇게 쌓았단 말이죠. 이거는 땅이 하늘이 밑에가 있고 땅이 위에가 있다. 이런 형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밑에가 있고 어머니가 위에가 있는 형상입니다. 보통 뭐 남자가 위에가 있고 여자가 밑에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은. 근데 이걸 들여다보면 이 6,000년 전에 5,500년 전에 태호봉씨라는 분이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만 8개를 그으면서 건공감리 건강감진 손이 볼 때 8개를 쭉 이렇게 그으면서 이제 아버지가 위에 가 있고 어머니가 밑에 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변화를 해가지고 뭐 나중에 정력으로 하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어머니가 위에 가 있고 아버지가 밑에 가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해가면은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여성 중심의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를 그 8개 문화에서 알 수가 있는데 초대 당군 왕국께서는 그걸 갖다 여기에 반영했다는 것은 초대 당군 왕국께서는 그 어떤 이 역사적인 그 역사의 변화 섭리에 대해서 아주 꿰뚫어가지고 관통을 하신 분이다. 뭐 한마디로 도통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뭐 여자가 위에 가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소프트만. 가면 갈수록 더 소프트한 문화로 갑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죠. 무형의 그런 것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창조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거든요. 자, 천재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천재를 하는데 제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재의 주관자가 이제 천자 사상이죠.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고주몽 선생에서 아시천재지자. 나는 천재,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잖아요. 고주몽께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알에서 태어났죠. 알. 왜 알이 나올까요? 알은 알은 이거 태양입니다. 광명이고 삼치의 덕성을 갖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하느님의 아들. 이게 천자입니다. 천자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아가지고 태일이라는 자손이 나오죠.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하늘과 땅의 아들이다. 이게 천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황국시대 때도 천재 환희시, 환웅천하. 뭐 천하는 하늘이라든지 천재도 하느님, 신, 천재자. 전부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중국이 이제 천자 문화를 막 내세우고 하는데 천자 문화의 원조는 어디냐? 바로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자, 이 천자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용봉이에요. 용과 봉황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 상스러운 그런 동물이죠. 용은 물을 다스리고 봉황은 물을 다스리고 음양이죠. 그래서 이 천자 문화 임금님의 상징 마크가 바로 용봉입니다. 이게 그냥 두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중국에서 울산문화 발굴을 하면서 여기 중화제일용이라고 합니다. 중화제일용 76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돌을 가지고서 용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 76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다가 지금 나왔다가 이게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돌로 용 모양을, 지금 용이 많이 허물어져서 비는 거 끝까지 한번 이랬는데 용이 나왔어요. 이게 중화제일용이에요. 왜 76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용을 했냐 이거죠. 용을 만들었냐. 천자, 천재지자. 그죠? 그 상징으로서 용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5500년, 6000년 전에 용영상물이죠. 옥으로 만든. 이거 무디기로 나왔죠. 무더기로. 이걸 목에다 걸고 있어요. 이 옥입니다. 옥을 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이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요거 구멍 뚫렸거든요. 끈으로 이렇게 목에다 걸어갖고 있습니다. 요 구멍 하나 뚫는데 실전 해보니까 45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라 그러면 이게 왜 만들었냐 이거죠. 이게 천자의 상징물이죠. 그 다음에 봉황도 역시 천자의 상징물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문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뭐다 그래가 이걸 없앤다고 욕하고 하는데 아니 고천대통령 내려온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일개인이 누가 없애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죠. 중국에도 용을 막 감고 있죠. 중국 임금이 천자다 이 뜻입니다. 천자의 시원은 어디서 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갔는데 중국이 천자상장을 전수받아갖고 이제 저가 천자다 용을 막 휘 감아놨어요. 중국은 용 빼면 시체죠. 전부 용입니다. 일본 가스가 대사에 가면은 보물전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용공 북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나와요. 이건 봉황이고요. 봉황. 이거 용입니다. 용 두 마리. 봉황. 암봉황, 봉황, 암컷수고요. 이게 북이거든요. 이거를 이세신궁에서 그 신을 맞이하는 축제를 할 때 이 북을 꺼내가지고 이제 동동동동 두드립니다. 일본에 이게 왜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나라다? 천자의 나라다. 천자의 나라.
위에 요건 뭘까요? 네. 아, 예, 맞습니다. 해와 달입니다. 그죠? 아까 용봉 있죠? 용은 물을 다스리고, 이건 달이고, 공황은 불을 다스리는 태양이고, 1월이죠. 이게 하느님의 대행자, 천자.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천자다. 우리가 천자의 나라다. 우리는 하늘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온 이런 천성민족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결론부터 이야기했죠. 왜 동북아에는 이런 대결 구도가 끊이지 않는가? 역사의 실타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가? 자, 이 공황이 여기 삼정은 아까 그 소대 그죠? 그 신단수 하늘과 통하는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 다리가 세 개잖아요. 왜 세 개입니까? 네. 삼이 신의 덕성이고 신의 존재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양은 광명이죠. 광명. 이거는 신의 십덕, 참된 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광명으로서 그 삼신의 그 덕성을 상징을 하고 그 신과 인간을 전력자 역할을 하는 이 삼조고 이것이 고구려 시대에 와서 삼정으로 건설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봉황 또 음양 오행설이 체계화되면서 남방을 다스리는 주작의 형태로도 바뀌게 됩니다. 자, 신교의 다양한 민속문화를 보겠습니다. 어하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하가요. 어하가요 해가지고 아등등 뭐 백백천천이네 하면서 이 삼세를 맞이하는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 아리랑에 대해서는 뭐 학자분들이 여러 가지 뭐 연구를 많이 해서 많습니다만은 아까 고주몽 성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한월. 그러니까 뭐랑 하면 누구랑 하면 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 노래가 아리랑 노래다. 우리나라의 그 삼신문화에 그걸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주몽 성제가 안에서 나왔다. 박열건설 안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삼신한테서 나왔다. 신으로부터 태어난 신의 아들, 천재지자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난생 설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고주몽이 안에서 태어났다는데 그러면 파충류지 그게 인간이냐? 뭐 이러면서 이거는 설하고 미신이고 신하다 잘라버리고 그거는 역사를 해석을 못하는 거죠. 곰하고 호랑이가 곰이 어떻게 마늘을 먹냐? 호랑이가 쑥을 어떻게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신화로 만들어버린 그게 아니라 역사 코드를 모르는 거죠. 곰족과 음족, 그죠? 37, 21일, 그리고 수액문화, 그죠? 그리고 쑥은 마늘을 구워 먹어가지고 사병을 제거하고, 쑥은 달여 먹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잡된 음식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음식을 해서 몸을 이렇게 씻어내가지고 하는 그런 그 수액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강강술래. 이 천재지가 나면 이렇게 둘러가지고 하는 강강술래 있죠. 그 다음에 윷놀이. 이것도 자부 선생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씨름. 시간이 다 돼가죠. 그 다음에 댕기 부르단지. 이게 이제 초대 당군왕금을 기린 초대 당군왕금께서 참 세살을 여신 그 은덕을 기려가지고 머리에 댕기를 달았다. 이세 당군, 부루 당군이 이 경제를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켰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부루 당군이 복이 많아가지고 생활을 윤택하게 많이 해줘가지고 그 은덕을 기르기 위해서 부루 당군한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집집마다 그릇에다가 부루단지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대 하는 거 있죠. 소리 고시라는 그 농림부 장관 은덕을 기리는 풍습이고, 그 다음에 오방세. 뭐 삼신오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어떤 원리로서 세상을 잡아 돌리느냐,
그것이 이제 오제라고 하는 그 여기서 음양 오행사상도 나오게 되고 중국의 사망 오제 사상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35제 공부할 때 보도록 하고요. 댕기죠. 그 다음에 금줄. 이거는 사된 것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윷놀이 보면은 윷놀이도 이제 요 가운데가 이제 이게 하늘이고요. 하늘은 둥글고 그 다음에 네모난 거는 땅.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이죠. 각진 것은 인간. 천지인을 상징을 하고 있고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서 7개. 4, 7, 28. 그래서 28개. 28수라 그러죠. 동쪽에 7성, 서쪽에 7성, 북, 남 다 7개씩 별자리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원리를 그대로 만드는 것이 윷놀이다. 자, 이런 이런 삼신 칠성 문화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는 것을 문화사적으로 이제 많은 자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천문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런 문화들이 이거는 슈메르 쪽이죠. 이거는 슈메르에서 건너간 이집트의 초기 피라미드는 위가 평평한 재단이었는데 가능할 좀 뾰족한 걸로 바꾼 거고요. 이거는 북아메리카의 흙으로 쌓은 몽스 마운트라고 하죠. 이게 북미 인디안들이 만든 건데 이게 미국 그쪽 캐나다 그쪽에 12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멕시코 아즈테크 쪽이고요. 이제 아즈텍 멕시코 문명에 이제 검줄 있죠. 검줄 만든 거고 이것도 그대로 있고요. 전국집은 우리가 똑같고 알렉스까지 보면 온도 문화이죠. 온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 문화잖아요. 온도 문화는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집신 나옵니다. 집신. 이 멕시코의 맥이 맥종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멕시코에서는 고공이 발견됩니다. 고공 많이 보셨죠? 시가 동간에 달렸고, 그죠? 귀걸이의 원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멕시코에 가면 윷놀이. 여도 4개 쪼개가지고 그대로 하죠. 여기는 뭡니까? 고시라. 네. 음식을 3번 떠가지고 던지잖아요. 먼저 이게 고시래 하고 먹는 거. 예. 멕시코에 교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 우리 문화하고 너무 흡사함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서양 쪽으로 가가지고 이 슈메르 문명, 서양의 역사는 슈메르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슈메르, 그 다음에 히브리 문화,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 이렇게 해서 서양 문명에 쌓았는데 그 뿌리가 슈메르라고 합니다. 슈메르. 아까 그 슈메르 했잖아요. 이 슈메르 문명은 이제 갑자기 나타난 완결된 형태의 문명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지역에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이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머리를 한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는데 그 사람들은 하늘산을 넘어왔다. 하늘산을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갖고 왔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여기 보시면은 슈메르에서 시작된 서양 역사상 최초의 성화가 어디죠? 최초의 학교.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는데 학교를 와서 이제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와가지고 바로 학교를 만들더라. 최초의 양원제 왔는데 벌써 상원, 하원, 그죠? 뭐 연세 많은 분들, 어르신들 모이는 상원이 있고 젊은 사람들 하는 하원이 있고 이게 있더라. 뭐 최초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문화가 벌써 다 돼 있더라. 세금 감면, 세금도 있죠. 의학성, 농업성, 최초. 전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완결된 형태. 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이 슈메르에서
이제 지구라트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서 피라미드 문화도 이제 이 슈메르의 건축가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로 가서 피라미드를 건축했다고 하죠. 슈메르는 아까 했는 것처럼 슈메르어나 우리나라 말은 아주 유사한 게 많다. 이런 걸 하고요. 이 사람들은 블랙 헤드 피플, 검은 머리의 사람이다. 60진법을 썼다. 태음력을 썼다. 결혼할 때 하함을 지고 간다. 이 사람들은 안산을 넘어왔다가 청산을 넘어서 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게 바로 화국 문명에서부터 넘어온 그 환족의 갈매다.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원군 아시죠?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남녀군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남녀군 묘를 도굴하다가 도굴 미수에 그쳤지만 흥선대원군이 열받아가지고 세국정책 하는데 그냥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니스트 오페르트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계 독일사 오페르트는 홍콩 등지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이를 만회하고 자본가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아이템을 찾던 중 조선에 관심을 갖게 한다. 여기에는 동양학자인 그의 형 율리우스 오페르트 있죠. 율리우스가 연구한 슈메르어와 조선말의 유사선에 오페르트가 주목한 까닭이었습니다. 이 오페르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하고 막 개방을 해라 막 하고 하다가 이제 남해군 몇 도굴 하게 됐죠. 그러면 이 오페르트가 또 왜 하필 조선으로 왔냐? 자기 형이 슈메르 그 연구한 학자단 말이죠. 근데 조선말하고 슈메르말하고 비슷한 게 많으니까 형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 이 사람이 조선으로 왔다 이야기. 140년 에피소드입니다. 자, 끝내야 되는데, 자 중국의 아까 천자문화는 우리 동방에서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산동서 태산에 가면은 자기 동네 노자가 써줬다고 하는데, 자 북두칠성이 7개의 별이 있죠. 근데 북두칠성은 9개라고 합니다. 9개. 저기 사막지대에 가면은 아랍 쪽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 장교를 임명할 때 시력이 좋아야 되니까 그 사막지대는 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북두칠성을 봐라. 북두칠성 보면은 숨어있는 2개의 별이 있어요. 작은 별. 그거를 보면은 장교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7개 별인데 실제로 9개죠. 우리가 사람이 그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 얼굴에 7개 구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개는 숨어있죠. 그죠? 2개 숨어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숨어있는 거기에 하늘에 계신 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존성과 재성인데 거기 보면 이제 하느님의 별과 하느님의 대행자예요. 그게 이제 이걸 뜻하는 게 자입니다. 이 하느님의 대행자, 천자, 천재지자. 이 천자의 기운은 동방에서 왔다. 이 근원을 갖다가 태산으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속에도 그대로 이거 검줄 있죠? 왼새끼 꼬아가지고 여기다가 동전 던지고 탁 고치면 재수가 좋다고 그런 겁니다. 자, 일본의 칠성과 천자문 한번 보겠습니다. 용 있죠? 용은 천자의 상징, 북두칠성 있죠? 그죠? 이 하느님 상징하죠? 그 다음으로 삼조고 있죠? 여기도 삼조고 있죠? 여기도 삼조고 있죠? 이 전부 이게 30문화에서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30문화의 어떤 테일, 아까 천일지일 테일 있죠? 천일지일 인을 할 때 이 테일 문화가 이번에는 그대로 이게 축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민족 9천년 역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한 호는 이 바로 신교예요. 오늘 바로 신교입니다. 신교에는 37성. 그 다음에 이 신교는 난가, 신교를 바탕으로 세문명을 열고 나라를 개척한 역사 개척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남,
그 말산 참선단 삼남성이 있죠. 이것은 본래 배달의 신하라. 이것은 삼신 호수지관이다.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신교의 그 혼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집단이 낭인데요. 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역사 속에는 이제 그 환다고기를 쭉 보면은 배달 시대 때는 문명 개척단 재생이다. 삼당이라고 되고요. 국자라 천지와 꽂고 다녔다는 게 천지와라. 북부의 시대 때는 천왕라, 해고수 남군이 천랑이다. 그런 얘기 나오죠. 삼국시대의 조이선의 무절 화랑 이런 걸로 쭉 그 매기대로 이런 그 선진 집단이 있었다. 고려 제거와 상설남. 조선시대 때는 그 맥이 많이 끊어졌지만 뭐 선비나 동학 이런 어떤 저항 정신으로서 명맥이 다시 유지가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게 다 삼신문화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없죠.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한사람.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정하세요. 대한 사람인데 대한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한이 뭔지가 나옵니다. 대한 천지의 광명을 체험한 천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역사의 주체 그걸 대한이라고 그러죠. 그런 대한이 모여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려면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역사의 혼을 제대로 살려내는 그런 낭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역사찾기 운동본부를 만들어갖고 대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제 뿌리 문화, 뿌리를 이제 찾아야 뿌리를 밝혀야 앞으로 이 열린 열매 문화를 알 수가 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한 개 더 붙였습니다. 환다고기를 제대로 읽자. 둘째, 주위에 많이 적자. 셋째, 국동맥 바로잡기.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 개정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다고기 세미나도 전국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요번에 북콘서트는 수원에서 또 했습니다. 수원에서 해가지고 뭐 대성관계 끝났고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와서 인사를 하고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쪽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이 했잖아요. 거기는 좀 끼어진 역사 선생님들이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홍사문화 사진전도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홍사문화 사진전 이런 거에도 많이 초대를 하시해 주시면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6월 주말반이고 9차는 당군세기를 가지고서 우리 민족 최대의 전성기인 당군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동북아의 대결구도, 역사전쟁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근대사, 그 다음에 고대사의 역사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그 고가 풀려나간다. 그래서 이 역사 문제를 바로잡는 이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요한과 같은 불길로서 일어나야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뜻있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함께 그런 대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잠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강사